여러 가지 시간 속에서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죠. 처음에 체포할 때 당시 영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밀어냈잖아요. 오히려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걸 막으려고 했고, 수사 또 초기에서는 그것도 나오라고, 수사기관에서 나오라고 하는 건데 속옷 입고 버티기를 했고요.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늘은 이제 명태균 건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 실제로 명태균 씨에게 뭐 이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2억 7천만 원어치 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던 그런 행위들이 있었고, 김건희 여사가 그걸 공모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특검이 좀 따져 물었을 것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이게 마지막 조사였던 만큼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단순히 뭐 무슨 공모를 했냐 안 했냐의 부분이 아니고, 이들은 경제 공동체, 정치 공동체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면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 말을 하시면 돼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해달라라고 요청을 받았다고 본인이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그 부분과 관련돼서 도대체 어떻게, 어떤 경위를 통해서 그렇게 요청이 왔는지, 그리고 본인은 왜 이걸 어떻게 거절했는지, 그럼 실제 그들이 공천 안 되고 컷오프가 됐잖아요. 그 상황을 설명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특검에 나오지 않는다는 건 자기가 할 말이 없다. 그리고 이 법안은 상대방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해가지고 법이 통과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는데 이 법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본인이 나와서 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본인이 가진 입장을 얘기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오히려 본인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전 대단히 비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렇게 오전에는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후에는 뇌물죄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등장하는 금품들을 보면 김상민 전 검사의 이유한 화백 그림이 있고요. 서희건설의 목걸이,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을 김건희 씨가 받았다고 한다면 이 뇌물죄 적용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알았냐 몰랐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전 뭐 그것도 관건이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주장할 수 있을 테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도 자기는 몰랐다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근데 워낙 국민들 앞에서 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해오다 보니까 이번에도 전 지어서 그냥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 보는데, 본인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관한 수사를 본인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최순실, 박근혜 이 두 분을 구속 기소시켰던 것이 어떤 법리였냐면 경제 공동체라는 논리였습니다. 두 분은 부부도 아니에요. 그냥 지인 관계였단 말이에요. 친밀도가 높은. 그런데 이 부부 관계 속에서 지금 진행됐던 게 보세요. 김건희 여사의 호위무사였을까요? 아니면 비화폰은 도대체 어떤 경위로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대통령의 입장에서 비화폰을 자신의 이 부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수없이 많은 장차관들에게 전화하고 자료 달라고 하고 이미 그런 것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경제공동체, 정치공동체 이 부분에 대한 법리는 전 분명히 그때 당시 만들어진 판례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지어내도 본인이 김건희 씨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인지, 그럼 한간의 부의 제로라고 하는 것이 이걸 통해서 다시 역증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지긴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건희 특검 수사 가운데 통일교 논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어제 한학자 총재 재판에서 윤정로 전 세계일보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권성동 의원을 소개한 인물로도 알려졌는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됐어요. 우리가 공천권을 가져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좀 참담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제 녹취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윤석열을 밀었는데 이재명이 됐으면 작살났다. 이 얘기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참 어머님 성심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윤석열이 당선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 당시 후보의 어떤 이 결백함은 저 녹취나 저 메시지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거꾸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결탁되어 있었는가를 아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단순히 저런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일들이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졌어요. 캄보디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 ODA 자금이 갑자기 수십 배씩 뜁니다.
그리고 그걸 집행했었던 당시의 대사관, 이 대사관들을 그런 방식으로 그 자신들의 지인으로 다 임명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5만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인사에 개입하면서 통일교와 관련된 인사들도 많았죠. 그런 가운데서 이 뭐 금거북인지 뭐 뭐 개구리인지 뭔지 이런 것들을 천하의 금은보화를 다 모으는 것들 이미 지금 다 언론에서 다 터졌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증언 녹취뿐만 아니라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물들도 충실하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통일교 게이트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학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학하는 것이다. 통일교 대륙회장회의 회의록이 공개가 된 건데요. 그 내용에 보면 우리의 목표는 청와대에 보좌진을 넣어야 한다. 여든 야든 국회의원 공천권을 줘야 한다. 쥐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지금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동문회나 이런 거하고 이 교회나 이런 그러니까 이 정치하고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동문회나 사적 모임에서 뭐 누군가를 밀어주자. 그건 다 합법적 틀 내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문회조차도 거기에서 무슨 자금을 만들어가지고 불법적으로 정치 자금을 조성해가지고 뭔가 청탁하고 그걸 또 들어주는 그 관계에 있다면 그것도 처벌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정치 자금을 지원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본인들의 어떤 특혜를 받고 이거는 완전 종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좀 빠져나가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꾸로 지금 민주당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이제 물타기다. 그리고 실패한 로비예요. 민주당이 했던 것은. 그런데 국민의힘에는 지금 다 성공해가지고 그런 증빙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네. 14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가 있었는데 어제 전재수 의원은 나는 한일 해저 터널 계속해서 반대해왔던 사람이다. 돈 2천만 원에 내 정치적 신념 팔지 않는다.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뭐 통일교 측에서 전재수 의원 책 뭐 1,000만 원어치를 구매해줬다거나 통일교 행사에 축사를 한 모습들이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아니, 변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해명이요. 일상적으로 예컨대 정치인이 어딘가에 가가지고 축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사진 찍자고 하면은 그거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뭐 서로 피차하게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다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일 겁니다. 지금 여기서 잘못된 거, 그런 것까지 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분명한 청탁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들어줬는가, 이 원인 결과 관계가 분명하게 연결고리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재수 장관의 경우는 윤영호 본부장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다가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면서 민주당 쪽에도 이런 인사들이 이렇게 얼마를 받았다라고 구체적 진술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적어도 누구에게 들었는지를 빠르게 윤영호 본부장이 얘기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걸 얘기한 사람한테 이 경찰들이 가가지고 확실하게 그거를 어떤 증빙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근데 전재수 장관한테 그걸 물어보면 내가 안 받은 적도 없고 더더군다나 한일 해저 터널이 그 로비의 어떤 주제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일 해저 터널을 전재수 장관에게 얘기를 했고 그 대가로 2천만 원하고 뭐 이런 금품을 줬다는 건데 적어도 내가 뇌물을 받았다면 이 사안과 관련돼서는 전재수 장관이 입을 다물고 있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오히려 그걸 반대를 했단 말입니다.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로비를 했던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서운해하고 우리들의 로비를 저 사람이 시계나 돈을 받고 우리를 완전히 무시를 해버렸구나라고 오히려 폭로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 위험한 수순으로 가는 건데 저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로비를 한 건 전 맞다고 제가 볼 땐 이해가 되는데 예. 이것은 실패한 로비다. 그것까지 지금 엮어가지고 윤영호 본부장이 자기가 마치 들었는데 그거를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이 증거도 없이 이렇게까지 생사람을 잡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쓴소리가 사실 밖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내 중진 의원들에게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어제 장동혁 대표가 14분 동안 연설하면서 14번 변화를 하겠다. 이제는 변해야 할 시점이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변화를 할 것인가? 가운데로 올 것인가? 아니면 더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여러 분석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좀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시기, 내용 이런 것들 다 실기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도 때가 있는 겁니다. 바로 계엄을 했던 그 다음 날 다 무릎 꿇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못 막았다고 얘기를 했었어야 됐죠. 그런데 그 뒤에 모습은
반헌법적인 모습으로 지금까지 일관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특히나 자기 당대표 선거할 때 그 극우 유튜버들과 손잡고 거기 면접 보러 가고 지금 사실상 포획된 상태로 있는 겁니다. 저는 뭐 한간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중도층으로 나오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평가하시던데 전 전혀 그런 생각 없다. 오히려 국민들 앞에 그냥 연기를 하는 것이지 저는 그런 해석 자체에 동의하지가 않고요. 본인 스스로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이대로 그냥 소멸의 길로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개혁신당은 오락가락하지 마시라. 반헌법 세력과 손잡고 뭘 한다고 하면서 이제 와가지고 그런 비판을 한다? 그럼 본인들도 그냥 반헌법 세력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안전벨트 똑바로 매시고 핸들 제 방향으로 잘 가시라 이 말씀드립니다.